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주 궁금해하는 주제가 하나 있죠.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현대인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콜레스테롤 다이어트, 콜레스테롤이 없는 음식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뭔가 나쁜 것이다. 콜레스테롤 하면은 거의 나쁜 의미로만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과에서 가만 보니까 진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이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그 유명한 스타틴이라고 있죠. 그 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타틴을 갖다가 이제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심지어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도 병원에 가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환자들이 도대체 LDL은 뭐고 HDL이 뭔가, 왜 HDL은 좋은 거고 LDL은 왜 나쁜 건가? 그래서 이제 의사가 스타틴을 이제 드시는 게 좋겠다. 그걸 드시면 심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환자들이 먹으면서 또 유튜브나 이런 신문지상을 보니까 또 스타틴이 또 간에 독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근육을 상하게 한다든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스타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한번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저의 콜레스테롤 강의 제1부로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 도대체 LDL이 뭐고, VLDL이 뭔지, HDL이 뭔지, 왜 그것들이 좋은 거고 나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현대의학, 즉 내과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 약이 하나 있죠. 바로 스타틴. 그 스타틴에 대한 오늘 기본적인 설명, 왜 스타틴이 어떻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지 그 기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음 편 2부, 3부에 걸쳐서 정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 치료제 스타틴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1부, 2부, 3부 3개를 다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에 관한 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최단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하면은 이제 그 기름이죠.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체에 필요한 지방을 얘기할 땐 콜레스테롤만 있는 게 아니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트리글리세라이드 이게 뭐냐면 바로 중성 지방이죠.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도 하고 트라이에틸 글라이세롤이라고도 얘기해요. 보통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성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포리피드가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은 잘 알다시피 이건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세포막뿐만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만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거를 잘 소화되게끔 도와주는 담즙이라고 있죠. 그 성분도 역시 이 콜레스테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 물질이다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콜레스테롤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 콜레스테롤이 바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써서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것이다. 그 기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그 운반자가 있거든, 자동차가 있거든. 그걸 이제 라이포프로틴이라고 그래요. 라이포프로틴. 자, 여기 보면 이제 라이포프로틴, 콜레스테롤이 이건 물에 잘 안 녹잖아요. 이 물에 잘 안 녹는 콜레스테롤 이 기름 덩어리가 그 혈액에는 다 대부분이 수분이죠. 물인데 거기서 잘 이렇게 흘러가려면은 그렇게 해서 원하는 장기까지 가려면 그거를 운반하는 물에 잘 안 녹는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라이포프로틴이라고 그래요. 라이포는 지방이고 프로틴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이 결합이 된 건데 자, 아까 제가 콜레스테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을 이해해야 된다. 바로 중성지방, 포스폴리피드. 이 중에서 이 중성지방이 뭐냐? 글라이세롤 백본에 이 지방산이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이 지방산이 탈 때 9kcal, 1g이 탈 때 9kcal 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고요. 또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갖다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바로 라이포프로틴, 그 콜레스테롤 운반하는 그 자동차가 이 중성지방이 대부분의 성분을 차지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성지방을 이제 그 필요로 하는 세포에다가 전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중성지방이 점점 줄면서 뭐가 되냐? 이 중성지방이 처음에는 이렇게 큰 VLDL 이걸 이제 초저밀도 이제
리포프로틴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중성지방이 대부분인데 이 중성지방을 이제 우리가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조직에 가면은 거기 라이포프로틴 라이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중성지방을 갖다가 이제 전달하고 나면은 이 콜레스테롤 를 운반하는 그 라이포프로틴의 그 밀도가 점점 낮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중성지방이 많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성지방이 많을수록 이건 VLDL,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많이 빠지고 나면 LDL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중성지방이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이 많이 빠지고 나면은 이제 밀도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중성지방은 부피가 크고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피가 크고 가벼운 게 이제 점점 없어지면은 밀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밀도라는 거 알죠? 밀도라는 것은 부피가 크고 가벼울수록 밀도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내려가죠. 그리고 부피가 적고 무거울수록 밀도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밀도가 제일 큰 게 이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게 있어요. 카일로마이크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장에서 바로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가 혈액으로 나가는 게 바로 카일로마이크론. 이건 거의 대부분의 성분이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여기 보면 노란색이 대부분이에요. 콜레스테롤도 중간중간 박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간에서 VLDL이라고 하는 이제 그 리포프로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초기에 만들어진 VLDL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중성지방이 거의 주성분이고 그리고 약간의 콜레스테롤이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빨간색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 이 VLDL이 어딘가 가서 그 수용체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창고에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이나 그 중성지방을 그 필요로 하는 세포에다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시그널 역할을 하는 그 수용체에 가서 붙는 바로 중요한 그 시그널이 바로 이 빨간색, 요 단백질에 들어있어요. 이걸 보통 에포리포프로틴이라고 그래요. 에포리포프로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포프로틴 하면은 뭐가 돼 있다?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포스폴리피드가 있어요. 포스폴리피드는요, 여러분, 인지질이라고 그러죠. 콩에 많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물에 잘 녹는 그런 화학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폴리피드가 있게 되면은 이 인지질이 이 리포프로틴이 물에 잘 녹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이 리포프로틴을 크게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이다. 거기에 에폴리포프로틴, 즉 단백질, 이런 빨간색 단백질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 밀도가 제일 큰 걸 이제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그래요. 카일로마이크론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장에서 이제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그 중성지방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딱 패키지가 돼서 나오는 게 바로 카일로마이크론. 이거는 거의 중성지방 덩어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이 얘를 갖다가 아주 좋아하는 조직이 우리 몸의 근육이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할 때 이 카일로마이크론, 밥을 먹어서 카일로마이크론 이제 중성지방이 쫙 올라가면 이게 이제 근육에다가 그 에너지가 잔뜩 담겨 있는 그 중성지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라이포프로틴 라이페이스라는 게 그 효소에 의해서 그 중성지방을 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육이 그 중성지방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간에서는 VLDL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그러니까는 저밀도 중에서도 초저밀도 리포프로틴이죠. 밀도가 아주 낮다. 왜냐? 중성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VLDL이 이 조직에 가서 라이포프로틴 라이페에 의해서 이 중성지방을 이렇게 덤프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 얘가 이제 가벼워지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 농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LDL이에요. 이게 바로 Low Density Lipoprotein. 이 LDL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VLDL의 이 많은 중성지방이 필요로 하는 조직에 가서 그 노란색으로 된 게 중성지방이죠. 그거를 넘겨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 중성지방이 거의 빠지고 나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잔뜩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LDL이야. 그런데 아까 제가 중성지방은 밀도가 굉장히 낮다 그랬죠. 밀도가 낮은 애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얘가 밀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VLDL, very low에서 low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초저밀도 리포프로틴이 그냥 저밀도 혹은 LDL, low density 리포프로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LDL이 이게 아주 나쁜 애거든. 여기 내가 이렇게 환한 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냐? 얘가 아주 나쁜 애야. 왜 이게 나쁜 것이냐? 이 LDL이 바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왜냐? 이 LDL은 지금 중성지방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콜레스테롤만 돼 있으니까 얘는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다 그거를 갖다 주는 게 주 임무야. 근데 콜레스테롤이 세포에 딱 필요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 세포막을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바로 이 LDL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얘가 일부는 이걸 필요로 하는 세포에 전달해주고, 그래도 남아도는 LDL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간으로 가야 돼요. 간에 LDL 수용체가 있거든. 그래서 남아도는 LDL을 간이 다시 이렇게 스캐빈지, 청소를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요. 이 간에서 LDL 수용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 혈중에 있는 LDL을 갖다가 청소를 못 해주잖아. 간에서 이거를 다시 업테이크 해가지고 환수해야 돼. 환수를 못 해. 그러니까 혈중 LDL이 굉장히 올라가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술, 담배 안 하고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요. 막 혈중 LDL이 막 300이 넘어, 심지어는 500이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나이 4, 50만 돼도 중풍이 오고 막 그런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막 젊은 나이에 오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아, 이 LDL이 높으면은 동맥경화증이 일어나는구나. 왜냐? 이 LDL이 콜레스테롤을 조직에 전달하는데 세포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제가 그 LDL이 얼마나 나쁜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LDL이, 여기 혈중 LDL이 높아. 그러면 이게 지금 혈관이거든? 이게 혈관 내피세포야. 이 LDL이 이 혈관 내피세포의 그 사이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있거든. 그걸 통해서 이 혈관 그 내벽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 LDL이 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LDL이 여기서 산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변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안에는 백혈구 같은 게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모노사이트가 원래 이 혈액 중에 떠돌 때는 모노사이트인데, 이게 이 혈관 내피세포 안쪽으로 가게 되면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세포로 바뀌어요. 이게 대식세포인데, 얘가 뭐라냐? 얘가 아주 이 LDL, 그 콜레스테롤 단백질을 아주 좋아해요. 이거를 갖다 먹고선 펌셀, 거품세포가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 백혈구의 일종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을 많이 포식하고 나면 얘가 활성화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고 사이토카인을 만들어서 그 주위로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을 다 몰고 온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염증이 일어나요. 이게 동맥경화증이 일어나는 시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어떤 유전적인 병에 의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LDL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런 동맥경화증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낮추는 약을 써보니까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LDL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간에서요, HDL이라고 하는 또 좋은 걸. 이거는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이야. 얘는 왜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이냐? 얘는 아시다시피 거의 중성지방이 거의 없어. 얘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있고, 그리고 단백질이 대부분이에요. 얘의 역할은 뭐냐? 얘는 조직에 있는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빼가지고 다시 간으로 갖고 오는, 이걸 이제 리버스 트랜스포트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HDL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직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빼가지고 간으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혈관벽에 이런 그 기름, 그 콜레스테롤이 안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LDL을 낮춰야 되고 HDL을 올려야 되지. HDL은 조직에 있는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빼가지고 간으로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은요, 이 VLD, 자, 그러면 이 LDL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VLDL에서 나온 거잖아. LDL의 조상은 VLDL이다. 얘 합성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간에서 이 LDL을 제거하는 LDL 그 수용체를 많이 만들게 되면 간이 LDL을 금방 제거해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거의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의 기전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죠? 바로 스타틴 있죠. 스타틴을 다른 말로 하면 HMG-CoA 리덕테이스 이니비터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HMG-CoA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전구체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메발로닉 애시드라는 그 물질로 바뀌어야 돼. 그때 이 필요한 효소가 HMG-CoA 리덕테이즈라는 효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블로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메발로닉 애시드가 안 만들어지죠. 이 메발로닉 애시드가 바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전구체거든. 그래서 이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메발로닉 애시드가 안 만들어지니까 콜레스테롤 합성이 저하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어디서 만들죠? 바로 간에서 만들잖아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가 바로 간세포거든. 근데 스타틴을 먹게 되면 바로 간에 가가지고 이 HMG-CoA 리덕테이즈를 억제하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못 만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간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혈중에 떠도는 LDL을 더 많이 회수하기 위해서 LDL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든다 이거야. 그래서 스타틴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합성도 저하되지만 콜레스테롤 합성도 저하돼서 어떻게 돼? 그럼 VLDL 같은 게 안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이 저하되는 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굉장히 헝그리해지니까
혈중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 모조리 다 빠뜨리지 않고 환수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LDL 수용체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기전은 모르지만 스타틴 계열의 약을 쓰게 되면 이 HDL이 좀 올라가게 돼요. HDL은 좋은 거죠. 그 기전은 아직 몰라요. 이 HDL은 우리가 운동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LDL이 뭐고 그리고 HDL이 뭔지 그걸 이해하시게 됐죠. density, 그 비중, 그 밀도라고 그랬죠. 예, 중성지방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low density,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중성지방이 적을수록 밀도가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밀도가 제일 높은 게 HDL이라고 얘기했어요. LDL은 그 중간이고, 그다음 BLDL 있고, 그다음 카일로마이크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강의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고 왜 LDL, 왜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완전히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정말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 우리가 더 오래 사는가, 심혈관 질환 예방되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예,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